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고 코스피도 4위 정도의 랭크가 된다고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들 모두 9월달 정말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9월 한 달 동안 하락 기조에 맞물려서 30% 가까이 밀어냈는데요. 좀 과도하게 밀어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지수도 빠르게 회복을 하면 주가 회복세도 강하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휴장까지 주식 생각은 좀 접으시고 리프레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9월달 흐름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대응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텔레그램 주식톡 정보 공유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그리고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자제하고 지금 봐야 하는 종목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 신용정보라는 종목 9월 22일 날 좀 추천을 드려서 이렇게 1차 10% 달성, 2차 오늘 30% 이상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물량은 한 13% 정도에서 홀딩 중에 있는데요. 시장이 어려울 때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확실한 종목만 좀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려운 행보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좀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여기 보시면 대부분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하방에 대한 압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장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는데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작게는 마이너스 1.5%에서 크게는 3% 이상 급락을 했고,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동안 과도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처럼 빠지지는 않았으나 고점이 플러스 0.29%,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9%, 이 부분을 감안하면 대부분 마이너스에서 주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1% 하락, 코스닥은 0.36% 정도로 마감이 되었고, 9월달 마지막 장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기대를 했지만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고,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휴일을 앞두고 관망하는 심리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지난밤에 최저 1426원까지 좀 떨어지기도 했으나 우리 시장이 시작될 쯤 해서 다시 1430원을 상회했고, 여전히 하락에 대한 연속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 주면서 더 큰 지수의 하락은 방어가 되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동안 나갔던 물량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떨어지기 전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시장 반등까지는 일단 기다려봐야 하는 시기로, 내 종목들이 지수 반등과 함께 얼마만큼 또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주시고, 비중을 줄여나가든 아니면 추매를 해나가는 종목이라면 추매를 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CPI 발표 이후에 좀 더 무너진 경향이 있었는데 10월 13일 또 미국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환율도 좀 빠르게 내릴 것이고 우리 증시도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숨죽이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기조 아래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뭐 플러스 마무리, 마이너스 마무리 이런 종목들도 좀 보이는데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시장이 지나면서 고점 대비 좀 약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고점 3.4%까지 상승을 보이다가 마이너스 2.7%로 좀 하락 전환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플러스 2%까지 고점을 만들어 놓고 결국엔 마이너스 0.35%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흐름을 좀 되짚어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 가까이 좀 폭락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9%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분명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좀 과도한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주 들어서 뭐 저점을 계속 낮춰온 건 팩트입니다. 다만 여기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좀 코스피 종목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동안 한전기술은 24% 하락, 그리고 한전산업은 29% 하락, 우진 같은 경우는 31%, 한신기계도 30% 정도 한 달 동안 내림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될 이슈도 있었고, 이거와 비교했을 때는 심히 우려되게 빠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시장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순환매가 돈다면 다같이 동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고, 크게 빠진 만큼 또 크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외인 그리고 개인 기관 매매 동향을 좀 쭉 보시면 일관된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인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렇게 15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고, 개인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을 제외하면 모조리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아무리 좀 주워 담아도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좀 컸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뭐 기관도 좀 보시면 9월달 들어와서 매수보다는 확실히 매도세가 훨씬 많은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기관 상세로 보셔도 뭐 보험이나 투신 뭐 그렇다 쳐도 연기금들이 연속적인 이런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하락적인 부분을 더 키웠고, 그리고 방어적인 부분도 잘 안됐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좀 연속적인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저가 매수로 인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은 다른 행보를 좀 보이면서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인과 그리고 기관이 좀 동반 매수로 연속적으로 며칠 정도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되면 주가도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기관이 금융투자의 힘으로 전체 매수세가 7만 주로 잡혔습니다. 그 결과 뭐 최근에 비해서 마이너스 0.35% 정도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 다음 주 10월부터는 꾸준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될지, 그리고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또 매도를 버리고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시면 5.6%로 좀 상승을 했고, 수량도 39만 주까지 증가를 하면서 오늘 또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또 놓쳐버렸습니다. 공매 잔고도 체크를 해보면 9월달 내내 760만 주에서 시작을 해서 1400만 주 이상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9월 23일부터 잔고 수량이 좀 소폭 감소세를 9월 27일까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차 거래 보셔도 잔고 수량이 3,100만 주, 잔고 금액이 4,500억까지 줄이면서 공매 잔고와 대차 잔고는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멈추려고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달 들어가서도 뭐 수급이라던가 그리고 공매, 대차 꾸준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트 흐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기준으로 좀 보셔도 9월 한 달간 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21,700원 구간에서 거의 14,000 오늘 종가 250원까지 7,000원 이상 하락을 했고, 근 1년만 놓고 봐도 최단 시간 동안에 가장 가파르게 좀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월봉으로 보셔도 한 달간 두산 에너빌리티는 29.98% 폭락을 했고, 한 달간 30% 이상 이렇게 떨어진 사례는 무려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낙폭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셔도 아래 꼬리를 거의 달지도 않았죠. 평균적으로 제가 그어놓은 2만원 위에서 더 많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상당히 2만원 부분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하락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정말 쓰레기고 뭐 안 좋다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 분명 8월달 좋은 분위기 속에서 블록딜 이슈로 좀 발표가 된 건 정말 주주들을 기만하고 더 이상 믿음을 또 줄 수 없게 된 건 맞습니다. 블록딜 이후로 개파락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날 또 5% 이상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블록딜 악재로 인한 하락은 저는 어느 정도 19,000원 선에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폭락과 환율의 쇼크,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이 악화되었다라는 이유로 좀 빠진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52주 신저가까지 계속 깨면서 심리적으로 훨씬 더 좀 하락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좀 흘러내린 만큼 시장이 정상적으로만 돌아온다면 다시 상승하는 패턴도 이렇게 강하게 좀 돌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일단 버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발빠른 대처는 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일단 내려온 상황에서 좀 추매를 하면서 다음 스텝을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하고 빠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면 다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인지는 지금 결정하기엔 너무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서는 제가 14,100원에서 14,400원 구간에서 좀 여유롭게 자율적으로 추매 자리 한번 잡아드렸고, 현재 1년간 가장 저렴한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내년 원전 수출이라던가 SMR 등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추매 조금씩 하시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어려운 이런 시장 함께 이겨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정보방 또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뭐 여기 보시면 급락장에서도 고려 신용정보 이렇게 좀 30% 이상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을 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